자, 요번 시간 SVG 100% SVG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SVG인데요. SVG는 별도의 브라우저의 옵션, 브라우저의 버전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100% SVG, 즉 100% 벡터가 있고 그 안에 반반으로 비트맵을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100% 만드는 거 전에 자, 일단은 사이즈에 적합한 크기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SVG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로고를 200에 100짜리의 크기의 로고를 만들겠다 이런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크기에 맞는 이미지 작업처럼 그 크기에 맞는 크기를 먼저 생성해 준 다음에 해야 됩니다. 파일에 new 누르신 다음에 보면은 프로필에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데 웹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단위와 해상도가 72dpi에 맞춰집니다. 기본이 960, 560으로 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는 없어요. 그래서 위드를 만약에 200을 원한다 하면 200, 높이를 100을 원한다 하면 1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상도가 보이죠? 레스터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레스터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VG 포맷을 만들 텐데 비트맵으로 만들었을 때의 레스터, 즉 비트맵 해상도를 말합니다. 자, 그냥 우리는 OK를 누르면 100에 200짜리 크기를 보는데 컨트롤 빼기, 컨트롤 더하기 혹은 컨트롤 1, 컨트롤 1은 100% 크기, 컨트롤 0는 화면 맞춤 보기입니다. 작업하실 때 100% 크기를 이 정도다 라고 고려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크기의 로고구나, 이 정도 크기의 엠블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장은 SVG로 미리 저장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이브 누르실 때 AI, 즉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있겠지만 다양한 확장자로 기본 세이브해서 할 수가 있는데 SVG는 맨 밑에 두 번째 있죠.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하는 위치에다가 자, 엠블럼이라고 하는 영문 이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엠블럼.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뭐 버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게 되죠. 그냥 OK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엠블럼 중에 유사한 엠블럼을 조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체가 실습이기 때문에 자, 엠블럼을 이와 유사한 엠블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좀 간간히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위에는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이런 글씨인데 한글로 좀 크게 써 있네요. 쭉 둘러가 있는 내용,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작을 안 하시게 되면 못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뷰에 그리드, 쇼 그리드, 즉 컨트롤 큰 따옴표가 눌러 있어야 됩니다. 눌려져 있어야 되겠고요. 원래는 그냥 엠블럼만 가져다가 배치하면 되는 건데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좀 빈 공간에다 한번, 자, 그리드 환경이 보인다. 그러면 꼭 스냅 투 그리드라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메뉴로는 스냅 투 그리드고요. 자, 그림에는 원 하나가 있지만 원이 실은 하나,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원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색깔은 기본 색깔로 놓고 여기 있는 하얀 색깔은 감춰 볼게요. 자, 큰 원을 저 그리드의 가운데 기준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스냅 투 그리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끊기는 느낌 받으시겠고, 제가 선으로만 묘사해 드려가지고 선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영역에 해당되는 위치 지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안의 그림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안에 있는 원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 F7이 저는 이 영상 캡처 중이기 때문에 F7이 안 먹히네요. 자, 레이어죠, 레이어를 켜놓고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레이어 만든 두 번째 레이어에 컨트롤 F 제자리 붙이기죠. 에디트에 페이스트, 예, 여기 있네요. 페이스트 인 프론트의 단축키입니다. 에디트에 앞에다 붙인다 이런 개념인데 제자리 붙이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색깔은 제가 앞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 색깔을 여기서 하셔도 되겠죠. 빨갛게. 자, 밑에 있는 레이어를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글자를 묘사하는 겁니다. 글자를 원이 클 수도 있겠고요, 작을 수도 있겠는데 조절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Alt와 Shift 키, Alt는 가운데, Shift는 일정 비율. 자, 가운데 격자, 이렇게 그리드의 가운데 부분 영역만 좀 남겨놔 봤네요. 자, 지금 이제 빨간 색깔의 원을 하나 레이어를 별도로 만든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역시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별도로 작업하는 그런 원리로 만드는 거죠. 자, SVG는 레이어가 따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T라고 하는 도구는 글자를 쓰는 도구죠. T라고 하는 도구, 자,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 패러그래프 창이 뜨죠. 패러그래프 창에는 글자를 중앙 정렬하겠다 라고 하는 항목, 좌로 정렬, 우로 정렬이 있습니다. 중앙 정렬에 놓게 되면 글자를 썼을 때 가운데 딱 뜨게 됩니다. 자, 저는 현재 이 빨간 원을 지목해주고 T라는 도구의 세 번째 Type on Pass Tool, 쉽게 얘기하면 경로 글씨, 패스라고 하는 뜻은 경로죠. 경로 위에다가 글자를 쓴다 이런 뜻인데요. 요걸 눌러 놓은 다음에 나름 이 영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저기 아이콘 모양이 I자와 함께 물결 치는 듯한 모양이 보일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커서를 딱 찍어 두게 되면 커서가 보이는데 중앙 정렬이다 보니까 밑으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좌로 정렬로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 커서가 깜빡거릴 거고요. 예, 중앙 정렬과 좌로 정렬의 위치에 따라 크기가 틀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좌로 정렬로 우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좀 길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냥 코리아 팀 화이팅, 예? 코리아 팀 화이팅 이렇게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예, 캡슐화 키를 눌러놓고 KOREAR 코리아 TEAM FIGHTING 이렇게 써봤습니다. 코리아 팀 화이팅. 자, 중앙 정렬에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은 왼쪽이 좀 쏠린 느낌이 들죠. 자, 중앙 정렬에 맞춰 보겠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가 중앙 정렬, 여기가 끝점이고요. 자, 지금 화면상에는 격자가 겹쳐서 안 보이는데요. 격자를 잠깐 감춰 볼게요. 이제 그리드죠.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자, 여기 있네요. 빨갛게 보이는데 레이어의 색상 때문에 그래요. 레이어 색상은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색상을 색상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색상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데 파란 색깔로 바꿔볼게요. 오, 얘가 중앙 지점입니다. 이 중앙 지점인 애를 안쪽으로 들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도 놓으실 수도 있겠고요.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앙 지점이 있는 가운데 앞핀처럼 보이는 애를 잡고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인데요. 이 움직일 때는 검은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 영역을 꾹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자, 제대로 왔나요? 이 정도면 가운데 지점이 딱 맞게 나왔네요. 더 길게 쓸 수도 있겠죠. 자, 별 도형을 넣을 수는 없지만 별 특수 문자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 자, 미음 누르고 한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자, 별을 넣었죠. 컨트롤 C, 별을 3개씩. 별을 5개 넣으면 좋은 거죠. 별이 우린 5개야 라고 하는 광고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별이 5개야. 하나, 둘.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자, 별 5개가 뜨면 어떻게 되죠? 예. 어느 부대에서는 또 난리가 나죠. 별 5개. 자, 별 3개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너무 높은 문이 온 것 같다. 자, 끝난 겁니다. 1차로 끝난 거예요. 자, 레이어 2를 잘 돼 있는 이 글씨가 있다면 레이어 2를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요 레이어 만드는 부분에 누시게 되면 레이어 하나가 더 생깁니다. 복사본이 생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레이어 이름을 정해 볼게요. 얘는 위 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래 글. 뭐 똑같은 걸 가지고 뭐 아래 글과 위 글이라니. 아랫글, 윗글 해야지 표준어가 맞겠죠. 윗글, 자, 윗글과 아랫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윗글은 락 잠궈 주시고요. 아랫글 자리. 아랫글 레이어에 있는 이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랫글, 지금 제가 막 움직이는 와중에 애들이 지금 뭐가 또 안 보이네요. 뭐 뾰족한 가운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안 보이네. 자, 시작 부분,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고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요거를 약간 벌려주셔야 돼요. 잠깐 이상한 이런 표시가 보일 때는 검은 화살표로 잠깐 돌려주세요. 다시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격자가 있는데 격자가 안 보여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뾰족한 모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격자라는 용어를 막 섞어서 말하고 있네요. 자, 이 끝나는 부분이나 시작되는 부분에는 이상한 기호가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틈새를 약간 이렇게 벌려 주셔야 됩니다. 부호가 자꾸 꾹 누른 다음에 스냅 툴을 꺼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잘 되겠네요. 자, 검은 화살표 꾹 누르고, 격자가 좀 숨겨졌나요? 자, 회전시켰던 애, 길쭉하게 나와 있던 애가 잠깐 여기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네요. 자, 어쨌든 이거를 좀 벌려 주신다거나, 부호는 연결되는 부호가 보여가지고요. 요게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얘는, 자, 윗글과 아랫글이 막 섞여 있어서 그런데 아랫글만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뒤집어져야 돼요. 꾹 누르신 다음에 제가 같이 켜놔서 그랬나 봅니다.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지금 했던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외곽에 요 뾰족한 애, 안쪽 같이 겹쳐 있었네요. 네, 안쪽과 바깥쪽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게 보이네요. 네,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요 모양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겹친 듯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대로 분리가 됐네요. 너무 처리하기 힘든 분들은 요거를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시킬 때마다 안과 밖이 막 뒤집어집니다. 자, 너무 처리하기 힘든 분들은 검은 화살표로 직접 회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글을 쓰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잼버리 14회가 언제적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는
한국팀, 한국 국가대표의 화이팅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화이팅. 좀 촌스럽네요. 자, 글자 도구와 관련 있는 캐릭터 창에서 요 내리는 기술이 있어요. 이 내리는 기술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굳이 조절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리시기만 하면, 뒤집는 것만 성공하시면 돼요. 글자를 무료 서체 중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서체. 자, K퍼브, 코퍼브라고 하는 서체로 좀 바꿔보겠고요. 자, 글자. 자, 서체가 잘 안 바뀌네요. 네, 다른 서체다 놓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방향키로도 이렇게 내리셔도 서체를 바꿀 수가 있죠. 네, 도둠체, 라이트, 네, 골드. 자, 자간을 붙이면 더 글씨를 크게 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자간을 100. 크기를 크게 좀 줘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 글이고요. 얘는 윗 글. 예,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나왔네요. 자, 따로따로 만든 레이어이기 때문에 편하게 레이어를 같이 놓고 쓰시면은 아주 헷갈려요. 자, 색깔까지는 따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래는 태극 마크, 예, 선으로 파란 색깔, 위에 있는 윗글은 빨강 색깔 하면 매칭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레이어 따로 구분해 봤고요. 빨강 색깔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로고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로고는 태극 마크 아시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태극 마크.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뭐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약간 확장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목한 어떤 대상, 모든 걸 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제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오브젝트 자리에 가보시면 엔벨로프 디스토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make with warp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형식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좀 적당해 보이는 모양으로도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근데 이거는 물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제가 이걸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글자가 약간 왜곡돼서 보이지 않으세요? 글자가 왜곡돼서 보이는데 원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별 모양이 막 찌그러지는 모양 보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흠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는 보기 좋은데, 오케이. 예, 이거 보시죠. 글자가 휘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은 아닙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고요. 수정을 만약에 하고 싶다. 어피어런스라는 창이 있는데 그 창에서도 처리는 안 됩니다. 수정을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더블 클릭해서 글자 정도밖에 수정이 안 됩니다. 글자 정도밖에. 더블 클릭, 나갈 때는 외곽을 더블 클릭. 그래서 이런 모양이구나. 실제 보여지는 글자가 다르게 좀 보이죠. 예, 이런 부분 좀 흠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다른 걸로도 보여드릴까요? 인벨로프 디스토트의 make with wrap.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놓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꾸로입니다. 근데 모양을 띄고 있지만 글자가 아주 엉성하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글자가 엉성하게. 그래서 적합하지 않겠죠. 자, 글씨 두 개를 쥐어봤고요. 예, 요렇게 만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고, 요 안에다가 이제 태극 마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가로 잠깐 소개할게요. 코딩을 위한 부분이었지만 네, 그래픽 요소를 좀 강화해서 좀 보여드렸네요. 태극 마크. 자, 가장
웹 디자인과 무관한 뭐 편집 디자인 이런 시험 관련돼는 아주 어렵게 또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네들인데, 그리드를 보이게 하고 뷰에 스냅 투 그리드가 체크가 돼 있다면, 네, 체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죠. 태극 마크 최대한 확대를 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 그려줍니다. 기본 색깔로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선 색깔을 빼줍니다. 선 색깔만 남기고 필 컬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점 하얀 화살표로 지워주고, 역시 하얀 화살표로 밑에 있는 점을 지워주시고, 현재 이 큰 태에 맞게 반지름에 맞는 형태의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의 컬러를 디폴트 컬러로 놔볼게요. 맨 뒤에 돌려주고요. 맨 뒤에 돌리는 거는 오브젝트의 어레인지에 여기 있네요. Send to Back이라고 하는 이게 단축키인데, 이걸 눌러보면 맨 뒤에 들어가고요. 기본 색깔인 빨강 색깔로 놔볼게요. 필 컬러로. 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빨간 원과 이 반 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개의 개체를 지목한 다음에 윈도우에 패스파인더가 있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디바이드 이걸 눌러 주시면 분리가 된 거는 하얀 화살표로 위에 거, 아래 거는 파란 색깔. 자, 분리가 돼 있고요. 각각의 선 색깔을 없앤 다음에 개별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스냅 투 그리드를 꺼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늘리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크기로 늘려도 되겠죠. 자, 무슨 궁중 무용 중에 아니면 뭐 태극선 부채와 같은 느낌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내용의 타이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태극은 또 다른 공간에 또 놔야지 안 헷갈리겠죠. 컨트롤 F. 자, 마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크를 만들어 봤고요. 크기를 적당하게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전체를 좀 감싸는 느낌이면 좋겠네. 스냅 투 그리드를 꺼놓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원을 채워보겠습니다. 좀 엉성하지만 코리아팀 화이팅 마크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없애보고요. 안쪽에 있는 얘가 필요가 없겠네요. 태극 마크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전체 구성상 내용은 좀 구성이 됐고요. 자, 적당한 공간에 올려보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었고, SVG로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환이 아니죠. 저장만 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알트 2 풀어주기. 자,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엠블럼의 탄생. 옆에는 이미지를 좀 대신해서 비트맵과 벡터가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SVG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해봤고요. 비트맵 이미지는 그 국토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PNG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이제 해태 이미지인데요. PNG 이미지입니다. 투명한 이미지고요. 직접 가져오는 방법.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직접 가져오는 방법은 오픈으로 여시면 안 돼요. 파일의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의 창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듀얼 모니터면 더 좋겠죠. 창을 줄여주신 다음에 던져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 이렇게 뜨겠네요. 자, 보면 이렇게 X자처럼 나타납니다. X자처럼. 자, 뷰의 아웃라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X자처럼 보이죠. 이건 완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레스터라이즈라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딱 맞네요.
자, 왼쪽과 오른쪽. 누가 이렇게 제공해 줬죠? 자, 이러한 이미지는 SVG를 만들더라도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꼭, 레스터라이즈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레이어를 굳이 만든 이유는 구분하는 차원에서 놓은 거고요. 얘는 원이었죠? 굳이 레이어 이름까지 안 써도 되는데, 저는 또 이런 이름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태극, 밑에는 혜택. 잠깐 제가 복사했거든요. 컨트롤 F, 제자리 붙이기. 자, 붙여진 얘는 X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객체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가서 레스터라이즈라는 걸 누르셔야지 포함이 됩니다. 레스터라이즈. 자,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혹시 낮추고자 한다면은 이 어차피 웹용으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72 dpi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좀 확대됐을 때 느낌이 좀 그럴까봐 150, 72가 권장입니다. 자,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지 하얗게 안 나타납니다.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맵 이미지가 즉 레스터 이미지가 화면 안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X자가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 밋밋한 형태로 나오죠. 자, 그 전 상태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윈도우에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링크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가져온 외부 이미지에 이렇게 경로가 보여요. 이런 건 레스터라이즈가 안 된 이미지를 누가 찌우면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오브젝트의 레스터라이즈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은 포함된 요소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형태가 되어버렸고요. 웹용으로 쓰신다면은 이 글자를 깨주셔야 됩니다. 글자를 어떻게 깨느냐? 타이프 메뉴에 Create Outline 혹은 오브젝트의 Expand. Create Outline은 단축키가 있어갖고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분들은 이 키로 글씨만 깰 때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더 이상 글씨가 아니죠. 네. 확대해 보면은 자, 글씨 형태로 살아 있으면은 SVG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자, 세이브해서 완벽한 SVG 비트맵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SVG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헤더 시멘틱 태그를 잠깐 썼네요. 헤더라고 하는 태그에 너비는 1000, 높이는 400, 그 다음에 마진은 0, 오토, 배경 색깔은 드림위버에서 색깔을 편하게 줄 수 있으니까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제가 색깔 줘봤고 내용 추가라고만 써봤습니다. 자, 아니면 뭐 따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잠깐 중지하신 다음에 보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SVG는 이미지 찾듯이도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는 너비 높이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가 이미지 img src 엔터. 브라우저가 보이실 때 이미지 영역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all 화일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all 화일.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만 좀 보일 수도 있어서 all 화일에, 얘가 바로 방금 전에 만든 SVG거든요. 예, 사이즈는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더블 클릭. 자, 사이즈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제가 만들었던 일러스트레이터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SVG죠. 이게 아트보드 툴인데 이게 이제 문서 크기랑 비교해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200에 100이라고 써 있네요. 검은 화살표로 누르면 원래대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꼭 사이즈 값도 들어가 줘야지 얘가 나옵니다. W 200 한 칸 띄우고 하이츠 100. 자, 닿는 것까지 좀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뷰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쪽 구석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뭐 주는 거에 따라 뭐 틀리게 줄 수 있겠죠. 세이브 한번 해본 다음에 자, F12 혹은 기존에 열려있는 문서에서 자, F5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투명한 게 맞긴 맞네요. 크기를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만든 사이즈라 만약에 300에 200 100씩 좀 줄인 거죠. 세이브 한 다음에 열려있는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같이 커지고 있죠. 자, 오른쪽 이거는 이미지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휠을 조절하던가 컨트롤 누르면서 더하기 하시면은 확대가 됩니다. 자,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났네요. 자, 비트맵은 이미지가 비트맵 요소인 것처럼 그대로 보여지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컨트롤 더하기를 제가 최대한 한 겁니다. 자, 최대한 확대한 건데 벡터는 벡터대로 살아있고 SVG라고 하지만 완벽한 벡터가 아닌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실 크기보다 좀 느리는 거는 좀 비트맵이 들어가 있는 요소는 SVG로 안 쓰시는 게 좀 좋겠네요. 자, 일단은 가장 큰 화면이었을 때 모양입니다. 일단 화면 속에서는 이상 없이 뜨이고 있네요. 자, 일단은 SVG 삽입하는 걸 해봤고요. 현재 이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높이는 제가 SVG의 높이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